저는 뭐 젊은 시절을 평생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뭐합니다만은 거의 뭐 평생을 노동운동에 몸박쳐 왔었었고, 그걸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위해서 애써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김포시 갑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올해 이제 국정감청 의원님께서 이거는 꼭 나 관찰하고 싶다라는 의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위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부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지금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주요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 조정이라든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별로 없어졌습니다. 물가가 오랫동안 지금 뭐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 사실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외국 유학 갔다가 온 사람들이 이직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기고, 그런 그 우수한 인력들이 사실 이제 외국의 동향들도 많이 파악을 할 거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산업들은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산업들은 새롭게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저는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돈을 찍어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돈을 회수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채권, 국채 발행하는 문제라든지 뭐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앙은행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외국의 그런 영란은행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중앙은행의 목적에 고용 안정에 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평과세에 관해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적정과세 문제도 있고요. 또 과세의 적합성 문제도 있습니다. 적기에 사실은 이제 과세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과세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과오 이런 세금 부과들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한 뭐 2조 7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뭐 522억 정도를 제척 기간이 지났는데 부과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는 상황들도,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평불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과세 형평에 대해서 다들 좀 불만스러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워낙 이 세금 문제를 오랫동안 부과를 해오면서 뭐 공제해주는 항목도 생기고 부과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져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단순화해서 내는 사람들도 명쾌하게 내고 또 받아들이는 데서도 논란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척기간 말씀을 주셨는데, 징설시는 기간은 길고 돌려주는 기간이 또 짧다면서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기간들은 사실은 보면은 상당히 긴데 왜 그 기간을 놓쳤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들까지는 저희들이 뭐 점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굉장히 매 눈으로 보긴 하는데, 그런 기간을 놓치는 부분들은 조금만 좀 신경을 쓰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적법 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불편부당하게 뭐 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은, 또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법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요즘 많이 좀 걸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그 조세 심판 청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돌려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거에는 잘못 부과를 했던 건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혹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들이 개입을 해서 환급을 해주는 게 많지 않은가 이런 뭐 합리적인 의심도 사실은 갖고 있죠. 이 문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 기간을 5억 원 이상은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환급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이제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국세 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지금 11월 달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정과세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정과세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대의 최대 하두인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